자, 보십시오. 고조선은 여러분 3개가 됩니다.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자, 기자조선은 여러분 우리나라 학계가 인정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기자는 중국 은나라 왕족입니다. 뭐 은나라까지 몰라도 되고 중국 사람인데 이 단군 할아버지가 기자가 오자 중국인 기자가 오자 단군 할아버지는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나라를 바치고 산신령이 됐다고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왜 알긴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되면 우리나라 양반들이 사대주의에 빠져서 이 기자조선을 숭상합니다. 우리 민족은 기자의 은혜를 받았다 강조하려고. 그래서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준왕,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인데 자, 유마 준왕 때 유만이 넘어옵니다. 유만이 넘어와서 이제 준왕은 처음에 유만을 믿고 국경지대를 방어하게 했는데 유만이 배신하고 나라를 찬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준왕은 청주지방에 도망가서 청주안씨가 됩니다. 그러면 준왕은 여러분 이 청주지방으로 도망가기 전에 뭐였어요? 기씨였죠. 기씨. 나중에 한씨가 되니까 기씨가 한씨로 바뀐 거잖아요. 물론 이제는 우리나라 학계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아직도 할아버지들은 기씨와 한씨를 같이 결혼 안 시켜요.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이거를 같은 주상으로. 예, 근데 우리나라 학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튼 준왕은 유만한테 나라 뺏기고 여러분 남쪽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뭐를 세운다? 만을 세운다고 보는 겁니다. 만을 세운다고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 위만조선은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철기를 도입합니다. 여러분 구분하십시오. 자, 우리 초기 철기는 몇 세기였어? 초기 철기는 BC 5세기였죠. 총동기와 철기를 같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BC 2세기는 뭐야? BC 2세기는 본격적인 철기입니다. 그래서 철기는 두 개로 나눠져요. 초기 철기는 BC 5세기로서 총동기와 철기를 같이 쓴 거고 그 다음에 BC 2세기 유만조선이 성립되는 BC 2세기는 본격적인 철기죠. 본격적인 철기를 갖고 왔습니다. 유만조선은 여러분 중국에서 넘어왔지만 우리 민족입니다. 중국에서 넘어왔지만 우리 민족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상투를 틀었고 그 다음에 조선인의 복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사 능력에서 나왔어요. 이게 중국은 여러분 옷이 왼쪽이 튀어나오는 거고 우리는 오른쪽이 튀어나오는 거죠. 예, 거기까지 물어보긴 물어봤습니다. 예, 우리는 상투를 틀었고 중국은 머리를 뒤로 따죠. 그 다음 우리는 오른쪽 있고 중국 왼쪽인데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 상투를 틀었고 조선인의 복장을 했어.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왔지만 우리 민족이다. 자, 그리고 위만조선은 중개무역을 합니다. 자, 이것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산동반도고 여기가 서울이죠. 여러분 산동반도에서 서울로 가는 서해 직항로는 삼국시대 발달합니다. 삼국시대. 여기가 가장 최단 거리죠. 심청이가 빠져 죽은 데도 바로 이 서해 직항로입니다. 근데 이 서해 직항로는 삼국시대에 등장하는 거고 그전에는 여러분 요 항로밖에 없었습니다. 요 항로밖에. 요렇게 가는 항로밖에 없었어. 그러면 위만조선 이렇게 있잖아. 여기 얘가 있고 여기 진이 있는데 이제 한 나라죠. 여기는 이 얘가 나중에 동해가 됐다고 추정하고 이 진이 나중에 삼한이 됐다고 추정하는데 자, 위만조선이 한 나라와 얘 진 사이에 중개무역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지나갈 때마다 돈 내라. 그러니까 한무제가 열받아서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4개의 식민지를 세웁니다. 한사군. 4개의 식민지 중에서는 가장 중심이었던 낙랑 하나 정도만 알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고조선의 사회 보시면은 자, 고조선에서 8조법이 있네요. 8조법. 자, 8조법도 여러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어디에 전해지냐면 우리나라 책이 아니라 중국의 한서지리지에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지리책이죠. 예.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삼국지 위지 또는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나와 있다. 그럼 틀립니다. 여러분 삼국지 위지동의전은 안 써도 됩니다. 뒤에 써 있으니까 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삼국지 위지 또는 위서동의전. 고조선의 8조법은 한서지리지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보시면은 기억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걸 통해서 생명을 중시했고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했다. 여러분 소나 말이 아니라 곡식으로 배상한다는 걸 통해서 농경사용을 알 수 있고, 디귿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았다. 이걸 통해서 사유재산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비란 말을 통해서 계급사회임을 알 수가 있죠. 리을 속죄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됐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알아주십시오.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는 여러분 고려 성종 때 나온 건원중보가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입니다. 동전이 아니라 철로 만들었으니 철전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 화폐는 고려 성종 때 나온 건원중보니까 이건 우리나라 화폐가 아닙니다. 아마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이거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50만 전을 통해서 화폐가 널리 유통되었다. 그러면 틀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널리 유통되는 시기는 조선 후기입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가 되면 생산력의 증대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해서 상평 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화폐가 널리 유통되지 않았고 우리 민중들은 화폐가 필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왜 만듭니까? 여러분 고려 성종 때도 화폐가 필요 없었어요. 민중들은 화폐가 필요 없었는데도 만들어. 왜 그랬냐면 화폐를 만들면 국가가 돈을 벌 수 있죠. 여러분 10원짜리만 한 40원이 든대요. 돈 만드는데. 10원 말고는 다 돈을 만들면 정부가 돈을 법니다. 그리고 정부가 유통경제를 장악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50만 전이라는 당을 통해서 고조선 시대 때 화폐가 널리 유통되었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 50만 전은 우리나라 화폐다. 틀립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화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는 고려 성종 때 나온 건원중보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화폐가 널리 유통되는 시대는 조선 후기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미음, 여자들은 정절을 지켰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만 지켰어. 이걸 통해서 가부장제 사회임을 알 수가 있죠. 여자만 정절을 요구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여러 나라의 성장입니다. 오른쪽 지도가. 자, 여러분, 이것 좀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군장 국가가 있고, 더 발전하면 연맹 국가가 되고, 더 발전하면 고대 중앙 집권 국가가 됩니다. 고대 중앙 집권 국가가 돼요. 자, 군장 국가는 여러분, 청동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군장 국가죠. 고조선은 청동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연맹국가는 철기를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초기 철기가 아니라 본격적 철기죠. 초기 철기가 아니라 본격 철기. 자, 본격 철기. 그 다음 고대국가는 율령반포와 불교 수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불교 수용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왕이란 칭호는 연맹국가부터 씁니다. 이때는 여러분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왕이란 칭호가 없었어요. 고조선은 초기에 지배자를 뭐라고 그랬죠? 단군이라고 그랬죠. 왕이라고 안 했잖아. 군장국가의 특징입니다. 연맹국가부터 왕을 써. 그럼 아까 우리 그 고조선에서 부왕, 준왕이 있었죠. 부왕, 준왕. 그러니까 고조선은 처음에 단군이라고 했다가 부왕, 준왕 때는 왕이란 표현을 쓰네. 그럼 고조선은 군장국가에서 출발해서 연맹국가까지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연맹국가부터 왕이란 칭호를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왕권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세습이 불가능해요. 세습은 여러분 고대 국가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왕이 있지만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세습을 하지 못하고 왕이 돈이 필요할 때는 족장들을 불러서 돈 좀 내주세요. 돈 좀 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법을 정하는 거죠. 매달 초에 돈 내라. 안 내면 죽여버린다. 그리고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나 석가모니야, 나 부처야, 그러니까 나의 지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 썼으면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 나라의 성장, 즉 연맹국가의 시대를 말합니다. 연맹국가의 시대를 말하는데, 자, 지도 좀 보겠습니다. 지도. 자, 부여는 여러분 평야지대입니다. 부여는 평야라는 뜻이에요. 고구려는 여러분 높은 산성의 나라, 높은 산성의 나라, 산악지대입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부여는 평야지대니까 농사가 잘 된다. 아닙니다. 평야지대라고 농사가 다 잘 되나?
시베리아도 평야입니다. 시베리아도. 그죠? 북쪽이니까 농사가 잘 안 되겠죠. 목축 중심입니다. 자, 고구려와 부여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한나라와 고구려가 사이 안 좋았어요. 그럼 한나라는 부여랑 친하겠죠. 그래서 중국 책을 보면 부여는 좋은 애들이다 이렇게 쓰고 고구려는 나쁜 애들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초기 수도가 졸본이었는데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한사군의 낭랑이 있는 겁니다. 옥조와 동해는 여러분 연맹국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군장국가에서 멈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맹국가의 시대죠. 근데 옥조와 동해는 연맹국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왜? 고구려가 간섭해서. 삼한이 있습니다. 삼한, 만, 진안, 변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컸던 나라가 목지국입니다. 목지국. 목지국이 삼한 중에서 제일 컸고 변안은 여러분 벼농사와 철이 유행했습니다. 철이 풍부했죠. 그래서 이 철을 왜 그리고 한사군에 수출합니다. 자, 지금은 여러 나라의 성장, 연맹국가의 시대를 배우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연맹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군장국가로 멈추는 나라 옥조와 동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부여는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오부족 연맹체 보십시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제가들이 사출도를 통장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왕이 있고 마가가 있고 우가가 있고 저가가 있고 구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윷놀이판입니다. 도계, 걸윷, 모. 여기서 윷놀이판이 나왔죠. 자, 몇 개 부족입니까? 4개 부족이에요? 5개 부족이에요? 도계, 걸윷, 모. 5개 부족이잖아. 그런데 왜 사출도라고 그래? 왜 사출도라고 그래? 길이 4개란 뜻입니다. 길이 4개란 뜻이에요. 자, 부여는 오부족 연맹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여에서 나온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에서 나온 나라가 백제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죠. 그래서 이들 나라는 모두 행정구역이 옵니다. 근데 신라만이 6개 부족을 세웠기 때문에 신라만이 행정구역이 6인 겁니다. 알겠죠? 예. 자, 정리 좀 해주시고. 자, 오부족 연맹체고 1세기 때부터 왕이란 명칭을 사용했으니 연맹국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고구려에 편입되는데 고구려의 문자명 왕 또는 문자왕한테 정복이 됩니다. 장수왕 다음 왕입니다. 장수왕 다음 왕.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아니라 문자명 왕이 부여를 정복합니다. 자, 그리고 왕 밑에 왕,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는데 여러분 이때는 왕권이 약하죠. 연맹국가니까 왕권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크니 이들은 각기 대사자 사자라는 관리를 거느렸습니다. 대사자 사자라는 관리를 거느렸죠. 알겠죠? 예. 자, 그러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귀족이고 얘네들은 호민으로 봅니다. 호민. 귀족 바로 밑에 있는 애들, 호민. 그래서 여러분 가들은 호민, 즉 대사자, 사자를 통해서 하오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자, 신분제도를 그리면 위에 가가 있고 밑에 호민이 있는 거야. 두 개를 합해서 상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평민을 뭐라고 하냐면 하오라고 그래요. 하오는 천민이 아닙니다. 평민입니다. 밑에 천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가들은 호민, 즉 대사자 사자를 통해서 하오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디귿 지방 보시면 가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저마다 따로 행정구역인 사출도를 지배했고 왕이 지적 통치하는 중앙을 합쳐서 오부를 형성했습니다. 연맹국가니까 왕권이 미약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문장 중요합니다. 가들이 왕을 추대하였으며 홍수나 가뭄이 일어나면 왕을 죽였다는 겁니다. 왕권이 약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풍소 보면 순장, 왕이 죽으면 그 왕을 시종 들던 사람들을 같이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조목의 법은 좀 이따 하시고 우제전법, 죽은 소의 갈라진 굽으로 점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사치주제는 형이 죽으면 형수님은 버릴 수 없는 노동력이죠.
아까운 노동력이니까 동생이 데리고 산다는 겁니다. 자, 형사취주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노동력을 소중히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형수님은 버릴 수 없는 노동력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비료가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토지보다는 노동력 확보가 더 중요했습니다. 형수님이 제거하면 동생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 노동력을 소중히 했기 때문에 형사취주제가 있는 겁니다. 부여의 제전행사는 영고인데 환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환영한다. 북을 치면서 왕이 북을 치면서 마가 우가 저가 국가를 환영하는데 여러분 보통 제천행사는 10월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왜 12월에 하니까 목축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10월에 추수하면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12월이 더 없어져. 그래서 12월에 하는 목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부여의 법률을 보겠습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대요. 이거는 고조선의 8조법에도 있었죠. 그런데 부여는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연좌죄가 추가되는 겁니다. 가족까지 처벌받는 거죠. 연좌죄.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를 배상한다. 일책시비법. 일책시비법인데 이거는 고구려도 있습니다. 부여 고구려. 자, 그 다음에 여기 별표. 부인으로서 투기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고 그 시체는 산 위에 버린다. 가부장제 사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제전법을 보십시오. 소에 술 죽이고 굽이 갈라져. 그러면 내 사냥을 나가지 말라는 거고 굽이 합해지면 좋은 거니까 사냥을 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고구려를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여러분 산악지대다 보니까 농경사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고구려는 산악지대다 보니까 약탈경제입니다. 자, 고구려가 약탈경제라는 증거는 고구려 귀족들의 집마다 약탈물을 쌓아놓은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부경이라는 창고를 통해서 고구려는 약탈경제를 알 수 있어요. 자, 부여는 족장들을 뭐라고 그랬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했죠. 고구려는 상가, 고추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상가, 고추가, 둘 다 가죠. 북방민족의 특징입니다. 북방민족은 족장들을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칭기스칸 할 때 갑니다. 같은 뜻이에요. 북방민족의 증거죠. 자, 고구려도 이때는 연맹국가니까 상가, 고추가들은 각기 사자조의 선인이라는 관리를 거느렸대요. 족장들이 이렇게 독자적인 관리를 거느리니 왕권이 약한 연맹국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상가 고추가가 모였어요. 그거를 제가회로 합니다. 이 제는 여러분 모두라는 뜻이에요. 모든 상가 고추가가 모여서 중대한 범죄자는 사형에 처하고 가족을 노비로 삼았대요. 자, 4번 서옥제가 있습니다. 자, 고구려는 여러분 형사취주제도 있고 서옥제도 있었어요. 두 개 다 있었는데 서옥제는 뭐냐면 여러분 내 딸과 결혼한다. 어떤 남자가 와서 내 딸과 결혼한대요. 그러면 우리 집에 노동력을 뺏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위가 보충을 해줘야 돼. 그래서 사위가 일정 기간 우리 집에 살면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노동력을 보상해줘야 되죠. 여러분 일정 기간 사위가 즉 서방이 우리 집에 사니 저는 우리 집에다가 서방의 집을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서방의 집이다, 서옥입니다. 내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 집의 노동력을 뺏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보충을 해줘야 돼. 형사취주제, 서옥제 모두 노동력을 소중히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니은 주몽과 유아부인을 제사 지냈습니다. 주몽의 엄마가 유아부인이죠. 자, 이 국동대열에서 이 동굴 속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국동대열에서 이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했죠. 동맹. 주몽과 유아부인을 제사 지내는 겁니다. 동맹. 자, 어디서? 국동대열에서. 자, 여러분 국동대열은 터널입니다. 터널. 동굴이라기보다는 터널이에요. 터널인데 제가 이 사파를 그린 이유는 뭐냐면 뭐를 강조하려고? 이때 국동대열 이 터널에서 족장들이 모이죠. 그러면 뭐를 나눠줬다? 불씨를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비록 약탈경제지만 근본은 농경사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천행사도 했고 불씨를 또 소중히 했으니까 농경사회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3번 옥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옥조와 동해는 연맹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고구려의 간섭으로 연맹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맹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으니 왕이란 칭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배자 호칭을 읍군 삼노라고 했어요. 정말 이름 꾸지죠. 읍군, 마을의 임금이다. 삼노, 사명의 노인 노친네다.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옥조는 가족 공동묘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죽으면 우선 대충 묻어. 그 다음 나중에 다 죽으면 시체를 꺼내요. 뼈만 추스려. 뼈를 씻어요. 뼈를 씻는다. 세골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한 곳에 모아서 여기다가 묻는 거야. 두 번 묻는 거죠. 두 벌 묻기라고도 해요. 두 번 묻으니까 두 벌 묻기라고도 하는데, 자 다시 가족이 죽으면 대충 묻어. 뼈만 남아. 그 뼈만 씻은 다음에 다시 여기다 묻는 거야. 저승길 갈 때 노잣돈하라고 쌀 항아리를 집어넣습니다. 위에다가 걸어놓는 거죠. 이게 바로 옥조의 골장제입니다. 세골장이라고 해요. 대충 묻은 다음에 뼈를 씻어. 뼈를 갖고 와서 한 곳에 다시 모아요. 자 그리고 옥조는 민며느리제야. 내 딸과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어렸을 때 미리 데려가요. 어렸을 때. 왜 밥축 내니까. 미리 데려가. 크면은 돈을 주는 겁니다. 저한테. 우리 집에 노동력을 뺏어갔으니까 돈을 줘야 돼요. 매매원이죠. 동해도 연맹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으니 지배자를 읍군 삼노라고 하고, 자 여러분 책화. 다른 부족의 경계선을 침범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소, 말, 노비 벌금을 내야 돼요. 각 부족의 폐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죠. 여러분 폐쇄성은 신석기 시대 전통입니다. 여러분 신석기 때는 잉여 생산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부족 간의 경제적 교류를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신석기 시대는 각 부족들이 폐쇄적으로 사는 겁니다. 잉여 생산물이 없으니 경제적 교류가 필요 없죠. 책화는 다른 부족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못해. 그러면 각 부족의 폐쇄성이 유지되죠. 그러니까 책화는 신석기 시대 전통입니다. 조계원도 신석기 시대 전통이죠. 신석기 시대 때는 여러분 조계원이 유행했는데 다른 부족과 결혼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죠. 예, 같은 가족끼리 결혼한 집은 없죠. 자 여러분 동해의 제천 행사를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해의 제천 행사를 여러분 무천이라고 합니다. 10월에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동해의 특산물 3개 좀 꼭 알아주십시오. 과마, 반어피, 단궁입니다. 과마 뜻을 보세요. 나무보다 키가 작자. 키가 작아. 조랑 말해요. 반어피는 바다 표범의 가죽이죠. 단궁은 짧은 활입니다. 박달나무로 만든 짧은 활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활은 짧아요. 그래서 사정거리가 200m나 나갑니다. 일본은 여러분 활이 2배야. 그래서 100m밖에 안 나가요. 활은 짧을수록 멀리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이족이란 말이 잘못된 겁니다. 동이족 보세요. 큰 활이다. 아닙니다. 우린 짧은 활이에요. 짧을수록 멀리 가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뭘 갖고 쳐들어왔습니까? 총을 갖고 쳐들어왔죠. 우린 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영화 보세요. 드라마나. 이순신이 뭘로 물리칩니까? 이순신이 대포로 물리치잖아. 대포로. 대포가 있는데 왜 총이 없겠습니까? 총이 있는데 꾸졌기 때문에 안 쓴 거야. 총은 100m밖에 안 나가. 그리고 비 오면 화약이 적기 때문에 쓸 수 없어요. 근데 일본은 왜 총을 쐈느냐? 100m밖에 안 나가니까. 우리는 200m 나가요. 그래서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쓰지 않았던 거예요. 동해의 특산물은 뭐다? 과마, 반어피, 단궁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철자형, 엿자형 집터, 동해의 집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건 보세요. 방이 2개죠. 방이 2개니까 동해의 집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가옥 기능이 분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연맹국가 마지막 사만입니다. 사만인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사만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북쪽에서 강력한 세력이 내려와요. 그 세력은 대족장을 신지견지, 작은 족장을 불의읍차라고 했어요. 여기는 대족장이고 여기는 소족장입니다. 왜 지가 들어갔냐면 이들은
저수지를 장악한 큰 족장입니다. 여기는 그렇지 못한 족장이고, 자, 이 신지 견지 불의 읍차, 이 신세력이 오자 이 사람은 도망갑니다. 소도로 도망가요. 그래서 제사만 지내기 때문에 이름이 천군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제사 정치 다 했죠. 제사 정치 경제를 다 했는데 신지 견지 불의 읍차 세력에게 정치 경제적 기능을 뺏긴 거죠. 신세력에게. 그래서 제사만 지내니까 천군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뭐라 할 수 있어요? 신구 세력이 교체되었다. 여기가 신세력, 여기가 구세력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는 정치 경제만 담당하고 여기는 제사만 담당하니까 재정 분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재정 일치사임을 알 수 있죠. 여기는 재정 분리입니다. 소도 보세요. 소도. 소떼가 있습니다. 소떼. 새 인형이 있죠. 북방민족의 특징이죠. 그리고 경계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방울과 북을 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천군이 제사만 지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사만 중에서 제일 컸던 건 만의 목지국이죠. 예, 재정 분리됐습니다. 신지 견지 불의 읍차는 정치 경제, 소도의 정군은 제사만 지내죠. 특히 변화는 벼농사와 철이 유행했습니다. 사만은 남쪽에 있으니까 벼농사가 활발하겠죠. 그래서 수린날 계절제 2번이나 했답니다. 귀틀집, 통나무집이죠. 통나무집. 자, 그리고 이 주구묘라는 건 뭐냐면 나주에 있는 건데 보십시오. 해자 모양이 있습니다.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자를 판 거예요. 특이하죠. 이게 주구묘입니다. 주구묘. 그 다음에 만의 토실, 땅 밑에 살았답니다. 이게 사만의 문화적 특징이죠. 자, 몇 가지 보겠습니다.